안녕하세요. 케어 필라테스 대표 장예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에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종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필라테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케어 필라테스 저희 단체 여러분들의 그 자격증 발급 기관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3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인 케어 필라테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과 메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러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배우러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배우러 들어오신 게 아니고 가르치러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숙지를 하고, 어떻게 생겼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 영상으로 나갈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신 바대로 조세 필라테스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기 이전에 이제 독일에서의 과정,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과정, 그게 큰 분류는 없어요. 분류는 없고 이렇게 분기점은 크게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196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닌데 모든 브랜드에 보면 끝에 R자나 아니면 그 TM,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그 상표 등록에 대한 그 마크가 있죠. 코카콜라 그러면 있듯이. 필라테스 그러면 있나요? 없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표에 대한 등록을 안 해놓고 또 못 해놓고 이제 돌아가셨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필라테스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상호를 쓸 수 있고 상표를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젊었을 때 이렇게 창시자들은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막 호환마마를 앓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뭐 복싱도 했었고 그다음에 서커스 단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조 체조 운동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형이 있는데 형과도 이렇게 뭐 찍은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잡다한 운동에 대한 요가를 뿐만 아니고 그런 전문가였다. 그리고 영국 적지에서 수용소, 자 이제 포로 수용소라 그래서 군인들이 있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고, 독일이 일으킨 전쟁에 독일 사람이 위험하니까 영국에서 독일 사람을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수용소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군인들이 좀 묵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부상병동에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근무를 한 것보다 부상병동뿐만 아니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질병을 앓고 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체조의 전문가니까 아침에 GX 강사처럼 그런 이제 체조 운동을 시키는 그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임무를 하다가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부상병동의 환자들을 보니까 치유는 됐어도 기능이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안해서 만들어진, 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필라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필라테스는 아주 동떨어져서 딱 어디선가 딱 튀어나온 새로운 체제의 시스템의 그런 학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용이나 그다음에 뭐 무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 당시에 근대 체육의 발상지인 유럽들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이런 유사한 요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사진도 보면 진짜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체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필라테스는 요가와 가장 틀린 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기구로 사용하는 거죠. 요가는 맨몸으로 하지만 필라테스는 기구를 사용한다. 이것이 가장 틀린 겁니다. 뭐 호흡이 틀리다 뭐 이렇게 하면 요가에도 필라테스의 호흡이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호흡보다는 간단하게 요가는 몸에 어떤 기반한 운동이다 그러면 필라테스는 기구와 머신의 구조적 기능적 부분들과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뉴욕, 미국 동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들부터 해서 유럽의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의 기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메소드를 이제 소개를 하겠죠. 그 중에 이제 원데이 클래스처럼 이제 조세 필라테스가 뉴욕에서 자기가 독일에서 이런 운동을 갖다가 고안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좋다더라라고 하는 게 뭐 벼룩시장 같은 데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소개를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이 운동이 어떤 것들을 뭐 아주 정밀한 어떤 손의 동작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동작인 앉고 서고 걷고 움직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회복해서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의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기능이 조금 손상됐거나 떨어져 있거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기능이 몸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은 바로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동부 지역에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무용이 베이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댄서를 위한, 즉 무용수를 위한 운동이 아니고 무용수들이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그 학문적 기초를 만드는 사람이나 뭐 하다못해 영상을 찍더라도 카탈로그를 찍더라도 무용수가 동작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왔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무용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뉴욕 베이스에서 40년도에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이분이 1880년대이고 벌써 30대, 40대 이후에 정착을 해서 필라테스를 소개한 거니까 그 사이의 시기에 정착되는 시기에 학문적 발전과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어찌됐건 뉴욕에서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많죠. 조셉 필라테스가 뉴욕에서 정착을 해서 조셉이 자기의 기능과 학문적 기초로 본인이 고안해서 만든 기구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구로 만들어서 사실 돌아가시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든 기구에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운동을 했겠죠. 동작을 했고. 자, 그 기구가 어떤 미국의 어떤 장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찾아내서 다시 복원을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전시장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복원을 해서. 그 기구가 많은 사전에 나오고 이분이 사실 제자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만든 기구들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복원한 거죠. 외형적 복원을 했습니다.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복원을 해서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제 67년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사람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 있는데 필라테스 할 수는 없죠. 좀 어색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컨트롤러지라고, 러지 그러면 학문인데 조절학, 제어학 이러한 것으로 이제 학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부르기를 컨트롤러지 뭐 이렇게 불렀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셉 필라테스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됐고 컨트롤러지라는 책 이제 이분이 이제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필라테스 응용 분야는 상당히 처음에 이제 그 기반이 됐던 몸의 기능이나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활의 바탕을 두고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가장 넓은 영역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는 필라테스가 들어와서 다이어트 체형 교정으로 들어왔는데 예상 밖으로 지금은 대중화된 골프가 제가 2006년도에 단체를 만들어서 골프 치는 프로나 아마추어들에게 필라테스의 장점과 적용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골프 필라테스 그러면 아주 상용한 단어죠. 그래서 해외도 그렇고 필라테스를 골프에게 접목시켜서 골프의 여러 가지 기능적 부분들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로 이제 분야가 있고요. 정착돼 있습니다. 정착돼 있고 뭐 유튜브 봐도 많이 나오죠. 전문 지도자 교육도 있고 골프 필라테스 이런 모든 것들을 골프 컨디셔닝 과정이라 그래요. 체형 교정 필라테스 아무래도 다이어트와 비롯해서 한국에서 들어올 때 필라테스를 이용할 첫 번째 목적이 몸매 관리, 그다음 체형 교정, 다이어트 이런 쪽이 좀 핵심이었겠죠. 그다음에 임산부 필라테스 이제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이제 갖기 전서부터 이제 어떤 임신 중에
관리요법으로 필라테스가 좀 이용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출산 후에 몸의 기능과 몸매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를 필라테스로 할 수 있는 산후 필라테스, 그 다음에 시니어 노인분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한 시니어 필라테스, 그 다음에 키즈 필라테스. 몇 년 전까지 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필라테스의 파트가 키즈였어요. 키즈 파트. 중국이 지금 키즈 파트가 그 밖에도 사실 뭐 이제 치료 필라테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명상 마인드 바디 계열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의 파트도 있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무궁무진한데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체형 교정, 지금은 이제 몸매 관리만으로 필라테스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좀 넓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센터는 많아지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대된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점을 찍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이 좀 적어지지 않겠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만약에 재활 필라테스나 치료 필라테스만 하더라도 병원이 거의 몇만 개가 돼요. 그 안에 아직 들어간 것이 0.0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뭐 유치원이라든가 시니어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필라테스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 지금까지 보셨던, 그 다음에 경험하셨던 이런 필라테스의 파트, 그 부분만에서만 너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충분한 기회와 분야가 있으니까 그분으로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전에 좀 아셔야 되는 것이, 교육받기 전에도 좀 들었단 말이에요. 조세 필라테스가 초기에 부상병들, 즉 기능이 떨어져서 그 기능이 떨어진 거에 좀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단 부상병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뭐였을까요? 일단 앉아서 내가 화장실에도 쉽게 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의 회복이었겠죠. 그런 몸의 움직임에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둬서, 그것이 40년대, 50년대 복잡한 이제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잃지 않는 부분들을 좀 유지시켜 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둔 그런 부분들이 그 제자들까지 이어져서, 그 뜻을 이어져서 많은 메소드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대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대 제자, 2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제자들 중에서도 뭐 지도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센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도제, 제자,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뜻을 많이 따라하려 하고, 따라하니까 제자를 만들었겠죠. 또 인정할 수 있는 제자를. 그러다가 한 3세대 제자, 3대 제자 이후부터는 그렇게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인간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활성화 정도뿐만 아니고, 이제는 복잡한 사회, 생활, 환경들이 그것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손상의 질과 양과 그다음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상의 생활, 레저나 뭐 스포츠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점점 좌식을 하게 되고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컴퓨터도 많이 생기고,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는 기존의 그 이전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필라테스의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로는 커버하기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해서 좀 더 많은 도구, 다양한 기법, 원리들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부류의 그러니까 이 부류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조셉의 원류를 그대로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류를 클래시컬 필라테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클래식 필라테스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필요성으로 해서 대두됐던 그런 부류들을 컨템퍼러리, 그러면 현대 필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이제 컨템퍼러리 그러면서 모던 필라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던이 뭘까요? 근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900년대 초 이 시기에 20세기, 21세기에 만들어진 많은 요법과 원리와 이런 부분들을 모던 메소드라고 그래요. 모던 학파, 모던 메소드.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경우는 모던일까요? 요가는 만들어진 게 뭐 1000년이 넘기 때문에 고대 메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택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모던 메소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분류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던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실제 모던은 이렇게 근대에 만들어진 모든 운동요법과 치료요법과 원리들을
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라테스는 클래식과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세 그 이후에 현대 필라테스, 컨템포러리 필라테스와 클래식은 정확한 어떤 분기점이 있어서 딱 변화가 되는 시점이 정확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현대 필라테스는 어느 순간서부터 나는 현대를 할 거야. 클래식을 부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지나가는 시기에는 분명히 중복점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처럼 클래식과 현대 필라테스가 마치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처럼 얘기해서 너는 클래식이냐, 케어는 클래식이에요? 컨템포러리예요? 현대 필라테스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는 케어는 컨템포러리 계열에서 어떤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만들어진 건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클래식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로마나라는 사람이 이분은 클래식의 정통이다라고 하는데 정통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현대 컨템포러리를 어떻게 보면 탄생시킨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떤 소도구도 만들고 다른 인저리, 손상에 대한 고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컨템포러리를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파트를 모른다? 클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필라테스를 알게 됐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컨템포러리는 필라테스, 클래식에서 이어져 나오는 연계된 부분들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라테스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쳐서 컨템포러리와 클래식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석,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을 담당할 저희 케어 필라테스가 어떤 브랜드고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케어 필라테스 그러면 코퍼레이션 회사죠. 한국에서는 자격증 이렇게 하면 마치 뭐 국가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냐. 근데 이것 이제 교육받기 전에 정확한 이 부분은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피트니스 쪽으로 국가 공인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에는 의사, 뭐 물리치료사 이런 것처럼 국가 공인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파트 중에서 피트니스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그거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지 않은 민간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고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개인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민간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민간 자격증. 필라테스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발급 기관과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길은 아주 쉽죠.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그냥 하나의 정보를 받아서 할 줄 알면 강사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일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돈을 주고 고객이 있는데 아무나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지만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자, 업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을 가리키는 교육은 민간 자격증 발급 허가기관이라는 제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케어 필라테스는 일단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협회냐 이렇게 하는데 협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돈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즉 사람이 모여서 일정 부분의 공신력을 인정받으면 사단법인이 되고 돈 또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사단법인이라 해서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아니고 자, 협회가 비영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협회가 영리 사업인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협회가 아니고요. 협회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나라는 주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필라테스 단체는 다 코퍼레이션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회사명은 빅사이트고요. 그 빅사이트 안에 케어 필라테스라는 게 있고 케어 필라테스가 회사명으로 시작해서 제가 2003년서부터 사업은 98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케어 필라테스라는 상호로 2003년도에 바뀌어서 2017년도까지 케어 필라테스 브랜드로 사업을 상호를
하다가 2017년도에 빅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빅사이트는 영어로 하면 big, B-I-G, 사이트, S-I-T-E. 그래서 큰 것이 시작되고 머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희 비즈니스 파트는 크게 필라테스 파트와 그리고 먼저 시작했던 골프 피트니스, 골퍼의 몸, 그 다음에 골프와 관계된 산업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분야가 골프 분야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미디어 사업, 뉴 비즈니스, 미디어 사업,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언택트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사업을 저희 주 사업 부분,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 사업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실 부분들은 요 관계된 부분들은 이 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케어 필라테스 이름은 그냥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거기 때문에 케어라는 말에 원래 CARE가 다 약자의 그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저희 회사의 사업 부분은 국내 사업 파트와 국제 사업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전에 뭐 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APA라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제가 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헤리티지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전 세계 필라테스 레전드들이 참가하는 독일에서 필라테스 조세 필라테스의 고향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필라테스 헤리티지라고 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각 나라의 앰버서더 대사를 임명을 해서 이제 인정을 해서 하는데 제가 한국 대사예요. 한국의 지도를 클릭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는 피아라고 하는 국제 컨벤션의 메인 디렉터죠. 총괄 디렉터고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로 94년서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98년도에 공부를 해서 2003년도, 2002년도에 호주하고 미국 척추신경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일부분만 갖고 있지만 그리고 골프와 관계된 자격증이나 또 단체 대한골프 피트니스 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필라테스가 한 뭐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1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협의체 단체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체육 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도 필라테스 파트는 어떤 단합된 공신력이 있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없었죠. 다른 단체는 많죠. 다른 데는 정말 많고 요가 같은 경우도 협회가 상당히 많고 체육 쪽, 헬스 쪽, 뭐 이런 뷰티 이쪽으로도 정말 많은 단체가 있는데 필라테스도 만들긴 만들어서도 공신력 있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줄 수 있는 단체는 없었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1세대 필라테스 단체들끼리 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가 1세대이면서도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한국 필라테스 총연합회 코리아 필라테스 유니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창립 총회를 하고 설립 인가를 받아서 한국 필라테스 총연합회 그 이전에 저희가 한국 필라테스 종사자 협의회라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크게 필라테스는 기구를 만드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레슨을 하는 센터가 있고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가 있고 이 세 파트가 주 파트죠. 거기에 이제 필라테스 센터 그 다음에 필라테스 강사 이 세 파트의 멤버를 대상 멤버가 핵심이 되는 필라테스 종사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는 약 23개 정도의 필라테스 교육단체 일단 필라테스 파트의 비즈니스 사업 부분은 멀티 비즈니스예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복합적으로 전체 다 관련된 부분을 한다. 첫 번째가 교육 사업이죠. 저기 보시면 2003년도에 시작한 제 세 사진 중에서 왼쪽 사진이 저희 동기들이에요.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시험 보는 사진이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 전에는 해부학 시험을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췄어야 됐어요. 외국 강사가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촌스러운 사진인데 필라테스가 워낙 없었던 시기라서 아무도 몰라요. 2008년도까지도 사실 필라테스가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았고 길거리 걸어다니면 센터를 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데도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받아주기보다는 저는 이제 초기부터 20년 동안의 계획을 짰었어요. 그래서 제가 롱런에서 어떤 사업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까지 제가 접했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접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교육 단체들의 폐단점, 고쳐져야 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 있다고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있고 아무나 그 대상을 모집해서 받으면 그것이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반드시 선발 과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필라테스를 워낙 모르니까 12명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한 60명 넘는 사람들의 지원자가 있어요. 그중에 24명을 전화상이나 왔을 때 인터뷰를 거쳐서 어떤 한 날을 정해서 24명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필라테스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선배들,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이 윗기수 선배예요. 그 선배와 제가 필라테스에 대한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운동이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안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참가하는 애티튜드, 자세와 매너와 성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24명 중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이때도 그 선배 기수가 그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평가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저희 쪽에서 오피스에서 누구누구는 선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부권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 항상 이제 금토일 수업을 했기 때문에 금토일 수업 그때는 이제 교육이 국제 교육이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타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제 카나다 베이스의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잠깐 제가 이제 이 국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하나 이제 계기를 설명드리면 척추신경이 이제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호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호주에서 이제 그 짐 인스트럭터 과정이랑 그다음에 자이로토닉이라는 걸 척추술병원에서 하던 거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 전까지 이제 병원에서 다니면서 워크숍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메소드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필라테스 기구죠. 그때까지는 처음 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날씬한 몸매를 원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노젓듯이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이어트 기구. 이제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보다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누군가 그 인스트럭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 메소드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 하면 필라테스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도 되는지 말아도 되는지를 갖다가 고려하는 게 강사의 첫 번째 임무다.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잘못 적용하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하면 대부분이 그 메소드가 그냥 극강의 세계 최고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나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 있어야지 온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아마비기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을 이제 시연을 시키는 거죠. 이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간증에 그 시연을 해야 되니까 자세 분석을 하더니 뭘 체크를 하고 그러더니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서 나중에 좀 물어봤어요. 왜 들여보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간단한 시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위험하고 합당치 않은 그런 몸의 상태를 갖고 있어서 들여보냈다. 저로서는 조금 하나의 충격이었죠. 이게 뭐지? 무슨 메소드지? 그래서 이제 써있길래 컴퓨터를 쳐보니까 이미 한 7, 80년도에 넘은 그런 메소드고 사실 그런 때까지도 그런 유사한 요법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이걸 진행하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그렇게 오래된 곳도 없고 이제 막 시작한 단체, 저희보다 한두 달 먼저 시작한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재활적인 요법도 워낙 강하고 그래서 병원에 있었으니까 병원에 부설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고 해당되는 근데 외국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다 이제 공문을 보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고 해부학도 담당할 수 있고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더니 다 답변이 오는 거예요. 답변이 와서 우리가 다 교육시켜 줄 수 있겠다. 자격증 기양, 뭐 수료증처럼 줄 수 있겠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유럽, 미국 이런 단체들한테도 다 보냈고, 근데 이제 한 단체만 안 오는 거예요. 단체가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하고 싶지 않냐?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근데 또 읽고 답변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세 번째인가? 하여튼 제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튕기니까 좀 시크하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근데 답변이 온 거예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한 줄로 왔어요. 한 줄로 딱 와가지고 너희 나라에 피트니스 문화가 있냐?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무시한 거예요. 필라테스는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몸의 기능과 재활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운동뿐만 아니고 차근히 진행돼야 되는 고급스러운 이런 재활요법인데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카나다 토론토인데 카나다 토론토를 가봤는데 사실 이제 문화를 얘기하길래 조금은 이해가 안 갔어요. 몇백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소드가 우리가 없어도 그렇지 뭐 문화를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제가 답변을 썼죠. 답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한 줄로 썼어요. 그냥 있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성사가 돼서 2004년도 봄에 첫 번째 교육이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첫 번째 선생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문화가 있냐고를 그냥 태우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만약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 시작되고 금토일로 했고 매트가 한번 끝나면 6개월 있다 리폼을 했으니까 전체 과정은 약 8개월 정도. 2008년도까지 16기 16기수가 진행이 됐고 17기서부터는 케어 필라테스 죄송합니다. 케어 필라테스의 1기가 케어 필라테스의 독립된 교재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수를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서울 기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뭐 108기, 뭐 101기, 100기 그러면 저희가 116차 교육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6차 교육을 스타필라테스로 했기 때문에 총 교육으로는 116차. 하지만 케어 필라테스의 독립된 단독적인 교육은 100기가 되는 거죠. 100기. 100기가. 이제 나가시면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때 당시 기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수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수는 대부분 이제 까먹진 않으니까. 지방은 지방 기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기수가 시작될 때 이제 지금 진행되는 기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기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저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생일인가 보죠. 제가 바나나와 요플레를 가지고 와서 정말 많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배워도 어디서 먹고 살 데도 없고 앞으로의 진로 같은 부분들도 불확실한 부분이었고 당시에 필라테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필라테스 센터나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어떤 조명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건 1,000만 원 가까이를 대고 배웠을까요? 이미 전공을 다 한 사람, 저희는 2008년도까지 100% 전공자만, 그게 이제 선발 기준이었거든요. 모집 기준이었고, 의료, 보건, 체육, 피트니스 이쪽 12명이 전체가 무용과 출신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에 들어오는 이유는 본인이 경험을 해서 필라테스 그 경험 중에서 무슨 경험일까요? 필라테스 강사를 경험한 부분. 필라테스도 경험을 했지만 자기 선생님을 경험해서 이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당시에는 선생님도 없고 센터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왜 들어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이 필라테스가 정말 궁금해서 그 학문적 그 부분이 궁금하거나 그 다음 미래 언젠가는 이것이 활성화되고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어떤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필라테스가 중심이었어요. 무조건 필라테스가 중심이었고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는 직업이 중심이 되겠죠. 그 강사의 직업을 선택한 거지 필라테스 교육을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큽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이 필라테스 산업이 세계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위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면적당 밀집도나 산업의 활성화 정도,
뭐 매출부터 해서 관련된 산업 분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1위가 아닐까 합니다.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활성화됐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 독일에 가가지고 필라테스 찾기 쉬울까요? 난 본 적이 없는데 독일에 가서 필라테스 센터를. 미국에서도 길거리 다니면서 필라테스 센터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적습니다. 아주. 한국에 지나다니면서 필라테스 센터 보기 어려울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눈만 돌리면 있습니다.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고. 자, 일단은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필라테스 센터가 한 1,4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강남이 네이버에 등록된 전화번호만 한 350개 정도 되니까 만약에 없는 거로 따진다 그러면 더 많겠죠. 이 반경 1km, 저희가 지금 이 장소가 이제 압구정인데 압구정에 한 1km 반경 안에 한 60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강남 구 안에만 400개 가까이 되니까 한 건물에 10개 이상이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10개 이상의 필라테스 강사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뻥 아니고. 자, 하여튼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자, 그렇게 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동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찍었으니까 사진이 없겠죠. 저 왼쪽에 그 문화가 있냐라 그래서 김포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저한테 가방을 던지면서 저를 아주 교육 내내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던 저 스테파니라는 저희 그 선생님, 그 강사분도 있고 또 휠체어를 탄 제 동기 형도 보이네요. 사업 부분을 좀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일인데 2003년 이제 4년서부터 저희가 일기가 시작됐죠. 지금은 서울과 8개 도시에서 해요. 그래서 제주, 그 다음에 전남, 광주, 그 다음에 전북, 전주, 그 다음에 대전, 충청 지역, 그 다음에 강원, 원주, 그 다음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에 하나의 지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0년까지의 제 계획은 서울 베이스에서 교육을 정착시켜서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11년 차부터 15년 차까지는 지방의 지부를 정착시켜서 해보자. 그래서 11년 차에 저희가 부산 지부가 시작됐고 정말 15년 차에 15년 차에 16년 차에 제 전국 지부가 활성화돼 있어요. 16년서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 좀 확대돼서 브랜치를 만들자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베트남 지부가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 지부가 늘어나지가 못하고 있죠. 아마 끝나는 대로 아마 저희가 아시아 쪽으로는 향후 끝나서 한 1년 안에는 한 4개국에서 5개국 정도의 지부 브랜치가 국제 지부 브랜치가 생겨서 우리의 케어 필라테스 시스템들이 향후 20년 이후에까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으로도 확대돼서 보급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게 아주 주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정규 지도자 코스를 해서 배출된 그 지도자는 약 한 정확한 명수는 전국 지부까지 해야 되는데 한 지금 최소 1,5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1년 중에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수원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전반기와 후반기에 연수원 코스에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제 뭐 대전에서도 하고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제주에서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저희 케어 필라테스의 브랜드를 좀 확산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리고 각 그 회원들이 교육생들이 또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연말 총회 겸 연말 파티를 하는 이렇게 큰 두 가지의 행사를 저희가 회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분으로는 교육 사업이 이제 근간 사업이고요. 18년 동안 저희는 필라테스 지도자 코스 레벨 1이라는 한 가지 코스로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뭐 영상을 또 언제 찍을지 모르니까 21년에 지금 올해부터는 교육 코스를 최대 한
40개 정도까지 늘릴 정도로 지도자 코스, 전문가 코스, 또 워크샵, 세미나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사실 이제 20년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0년 동안은 레벨 1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도 많고 필요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구 파트인데 필라테스 기구 있는 거 아시죠? 필라테스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 제조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20개 이상의 필라테스 기구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구 회사 중에서 필라테스 교육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브랜딩을 한 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아마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장 유일하지 않나. 나머지는 다 이제 기구만 만드는 회사예요. 뭐 목공소에서 목공방에서 만든다든가 목수가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가구 회사가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저희는 어찌됐건 지도자를 양성하고 센터를 보급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어떤 그 학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좀 타 회사와 틀린 거고요. 보시면 기구는 좀 파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도를 했고 모두가 다 검정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흰색을 대두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가 모르던 시기에도 그러니까 2008년도, 9년도 이럴 때에도 저희가 스포엑스, 그다음 레저 스포츠 박람회, 스포츠 그다음에 피트니스 박람회 이런데 많이 그 필라테스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필라테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규모 있게 또는 규모가 없어도 참가하는 필라테스의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가를 했는데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좌측 같은 경우는 의학박람회이기도 한데 이런 의학박람회에도 몇 번 참가를 했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 필라테스에 대해서 바이럴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원천. 그래서 한국의 필라테스가 좀 보급되고 정착되고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스도 어떤 규모 있는 그런 기업에서 하는 그런 거에 준하는 거로 진행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통산 한 1000군데 이상의 저희 기구를 납품해서 저희 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메이저 단체, 한국의 규모 있는 메이저 단체도 저희 기구를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따로 자사 브랜딩을 쓰겠지만 공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피트니스 파트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 메디컬 파트나 또 관공기관 이런 부분들의 분포에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국기는 별로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에 기점으로 해서 특허가 걸려 있어서 수출을 못 하다가 그 부분이 해결이 돼 가지고 지금 통산 23개국 23개국 200개국 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23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지금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우측은 미국이고 좌측은 독일이에요. 그래서 우측은 2014년도에 미주 지역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트레드쇼예요. 얼사라고 해서 IHRSA라고 해서 보통 이제 얼사라고 해서 피트니스 쪽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것은 이제 필라테스 파트는 메이저 3사만 10몇 년 동안 이제 독점적으로 저기를 나갔고 다른 쪽에서는 거의 나가기가 좀 힘들었던 곳인데 201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미주 지역에 저희 브랜드 장비와 시스템을 이제 소개하는 참가를 했고요. 왼쪽 사진은 이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예요. 피보라 그래가지고 독일 퀼른에서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되는 여기에 이제 중국관이에요. 중국 파빌리온 중국관 안에 전산상의 실수인지 하여튼 저희가 그 중국관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태극기 걸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동일한 요게 이제 2월인가 그렇고 아마 6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중국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카피, 싸구려, 저가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출을 제가 진행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우측 사진은
피보라는 2015년도 그 다음에 제 일을 갈았어요. 일을 가가지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고급스럽고 또 안전해 보이고 그다음에 견고해 보이고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 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가서 만들어서 자개라는 거, 한국만의 자개 이제 나전칠기라고 하는, 나전은 중국에 있고 조개로 만드는 것. 칠기는 일본도 칠기가 해요. 근데 이제 나전 칠기를 합친 거는 아마 우리나라 통영에서 시작한 어떤 고유의 기술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카피를 뜨기가 힘들죠. 그 고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고. 그래서 나전 칠기로 해서 필라테스 도입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피보에 나가서 극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면이 저기 까만 옷 입으신 분이 모로코에서 온 이제 대부분의 중동 지방은 이제 좀 갑부들이 많으니까 전체 기구 다 얼마냐?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하려고 이제 알아보는 사진에서 기념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갑부가 되나? 나도 이제 갑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입 이만해져가지고 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갑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가 걸렸어요. 특허. 각 필라테스 기구들은 고유의 기능을 이제 특허를 내거든요. 그거에 이제 하나 걸려서 수출을 못해요. 이게 수출을 못하거든요. 내수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특허가 지금부터 2년 전에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이 나가게 된 거고.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제가 저희 기구의 기능, 제가 7개의 특허 기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가 특허를 걸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또 특허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피보 8관, 이게 이제 20몇 개 관에서 세계 1위의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는, 거의 모아놓은 것이 피보 8관이에요. 8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죠. 피보 8관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산 실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때 케어 필라테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알려지는 시초가 된 거죠. 물론 그 13년도서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PMA라 해서 필라테스 메소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미국의 주로 서부 지역의 도시를 뭐 시애틀, 팜스프링, 뭐 LA, 뭐 라스베가스 뭐 이렇게 이제 돌면서 필라테스 컨벤션,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해요. 트레드쇼 이런 것들을 해서 전 세계에서 한 2~3천 명의 필라테스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도 점점 더 많은 강사들이 가고 있는데, PMA에 저희가 이제 그 전시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시를 최초로 아시아 기업에서 진행을 했고, 이때 이제 제가 좀 많이 알렸죠. 알리고 여러 가지 기능도 알렸고, 사진을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인서트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우측 사진에 보면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을 위한 필라테스 기구를, 키즈 기구를 저희 케어 필라테스가 만들고, 타사 제품은 못 봤으니까 만들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기구 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키즈 기구를 그때는 이제 남아용 자동차 버전으로 만들어서 돌고래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올해부터 좀 더 꽃마차 버전부터 해서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위한 여아용 필라테스, 키즈 필라테스 기구들을 내수나 수출에 좀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특허냈다 그랬잖아요. 기구 자체가 인클라인, 위로도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고, 우리가 수동으로 다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필라테스 받으셨던 분, 배우셨던 분들은 항상 뭔가를 조절할 때 수동으로 조절했죠. 이럴 때 이제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몸이 이제 자주 움직이고, 근데 필라테스 강사들도 이게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편측으로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동화되면서도 기능이 또 향상되기도 하고, 또 저런 기능으로 인해 새로운 메소드를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또 특허를 내지 않는 기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이 2021년도 지금 3월 중순 정도 됐어요. 4월 달 정도 되면 한국이 깜짝 놀랄 만한,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능들이 출시되고 런칭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5~6년 전에 만들었는데, 실제 런칭을 막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딴짓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메소드, 저게 이제 기구만 생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 지금 보시는 게 당초라는 나전칠기 제품이고,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센터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 지금까지 있다는 건 안 팔렸다는 얘기죠, 지금.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제품이 지금 화면상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녹색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티파니 생각하시면 돼요. 티파니. 이름도 티파니입니다. 이름도 티파니고 여러분 파일 그 정보 제공 사진에는 아마 똑같은 색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티파니 제품이 아마 현존하는 필라테스 기구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저게 이제 두바이에가 있습니다. 저기 이탈리아 여자인데 그 두바이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하고 있는 원장 센터에서 우리가 수출을 했고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케어 필라테스 브랜드는 기구 제조 부분에서는 글로벌한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 부분은 저희가 프랜차이즈, 가맹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시작해서 한 2010년도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총 24개, 25개의 센터가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가맹을 하는데 규정이 있어요. 일단은 스케일이 지금 시점 이전까지는 스케일이 몇 평 이상, 규모가 작은 데보다는 무조건 좀 큰 데를 규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희 케어 필라테스 스텝, 지금까지도 모든 케어 필라테스 지점의 원장 오너는 다 케어 필라테스 교육생 출신이고 아닌 사람들도 지점을 하려면 케어 필라테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의 구성이나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케어 필라테스에 준하는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이 시점이 아닌 이전의 시점. 그러면 지금부터의 시점은 어떤 시점, 어떤 규정이냐? 첫째, 어느 정도의 평수, 경쟁력 있는 평수면 무조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자는 전문 경영인이 하면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더라도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합당하다. 그래서 강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례로 필라테스 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똑같은 시설에 획일적인 시설로 하지 않고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문화와 이런 부분들에 맞게 그런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파격적으로 조건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올해 저희가 케어 필라테스 100호점을 목표로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가 많아져야지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많아져야지 또 투자를 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저희가 꼭 이제 저희 케어 필라테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PIA, 필라테스 인 아시아라는 뜻이고요. 주로 PR라고 읽고 2013년 제가 이제 15년, 16년 이후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브랜치와 케어 필라테스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4, 5년 전서부터는 그런 기류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로 일단은 세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 해외에 나가보면 컨벤션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컨퍼런스나 컨벤션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더 경쟁력 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상을 한 1, 2년 해서 2013년도에 피아 제1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AT센터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규모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이 행사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 세계 또 어떤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없고 그동안에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했을까라는 탄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벤트를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예의지기라고 말만 하지 사실은 실천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필라테스의 전문가와 레전드들에게 공로패, 감사패를 영상과 함께 수여하는 것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레전드 그리고 한국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공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하에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오늘 해서 그것만으로도 저희 그 피아라는 국제 컨벤션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필라테스를 저렇게 잘 정착된 나라가 있단 말이야. 본인들이 할 수 없었던 해오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표시나 행사 그리고 그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준이 다른 실제로 그래요.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참 노는 거를 못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억이 있게 뭔가를 좀 놀아야 되는데 펍 같은 데서 그냥 맥주나 한잔 하고 서로 얘기나 나누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행사밖에 못 하다니. 역시 이제 우리 K-팝의 나라 한국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뭔가 다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 사진에는 이제 뭐 참고 사진을 좀 내가 넣겠지만 거기에 많은 이벤트로 공연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여튼 추억거리를 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는 이렇게 로비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시 부스가 있고요. 행사 전시 부스가 있고 야외 행사 부스가 있고 3일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케어 필라테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맨 위에 피아 컨벤션이라고 눌러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많은 사진 자료와 그다음에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해외 강사들이 보통 12명에서 14명 정도 오셔서 3일간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규모로는 제가 볼 때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들의 질의응답, 뭐 이렇게 컨퍼런스, 미팅 부분들이 있고, 항상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규모적인 부분에서 왜 2위냐면, 미국에서 뭐 2, 3천 명이 갔어도 예를 들어 5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에 필라테스 기구는 뭐 딱 달랑 2대예요. 기구 지원 자체가. 그러면 그냥 업저베이션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실제로 프랙티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라가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뭐 서부에서 동부, 뭐 동부 서부로 이렇게 이동하기에 물류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 모두 다 기구를 한 대씩 사용하고 할 정도로 참가자가 50명인데 55대, 55대의 기구를 공급해서 55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좀 규모를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필라테스가 보급된 나라 중에서 이제 견줄 만한 같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중국 북경을 베이스로 한 리신이라는 누가 이제 계속 중국 아시아의 프리젠터로 와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일본의 필라테스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일본은 요가와 필라테스가 거의 구분 없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웨이트나 뭐 트레이너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필라테스를 이렇게 구분 없이 많이 해요. 독자적으로 필라테스만을 아주 전문적으로 필라테스 강사가 양성돼서 필라테스 센터가 전문적으로 웨이트나 다른 부분들을 접목 안 되고 필라테스만 독자적으로 딱 하는 센터는 한국이 가장 잘 정립되고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사 3일 동안에 2개의 파티를 합니다. 하나는 필라테스 프렌즈 파티라고 해서 필라테스 강사와 피플들이 모이는 그런 해서 식사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필라테스 밤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댄스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파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피트니스 프렌즈 파티라고 해서 한국의 피트니스 헬스에 있는 영향력이 있고 또 이제 뭐 하여튼 제가 모아요. 내 마음대로 모아가지고 제가 돈 내고 제가 파티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공연도 하고 컨소시엄 발표도 하고 새로운 런칭도 하고 감사패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뭐 2015년도엔 하얏트에서 했던 이 부분 상당히 크게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제가 공로패 한국에 있는 분 또 외국에 있는 필라테스 직접 제자세요. 제자. 요거는 이제 이란에서 이란 필라테스 단체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란의 필라테스 현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란을 간 사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들을 중국에서 와서도 하고 훗날 이제 중국이 이 피아라는 국제 컨벤션을 거의 똑같이 따라해요. 따라해서 제가 이제 필라테스 인 아시아라고 지은 이유가 필라테스 인 코리아라고 지으면 아무래도 필라테스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보다는 크거든요. 나라도 크지만 여러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이나 국가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필라테스 인 아시아라고 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필라테스 인 월드라고 짓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보다는 적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북경에서 PR을 똑같이 하는데 필라테스 인 차이나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바보 같았는지 나중에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작전은 성공한 거죠. 거기다가 제가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선 쓸 수 있는 단어가 고갈된 거죠. 그리고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라고 제가 아시아 17개국이 기반이 된 아시아 필라테스 공동연맹체를 만들자. 사실은 작년이 그 창립총회 하는 날이에요. 아세메이처럼 일산에서 완전히 그 아시아 지역의 필라테스 단체장을 다 초대해서 그런 그 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알려서 큰 행사를 창립총회를 하려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6개의 메이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취소돼서 이제 연기된 거죠. 저희한테 이제 준비에 할 시간을 더 벌었다는 생각에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AP에 대해서 다시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 17개국 베이스로 해서 2014년도에 제가 그냥 단체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 중심의 케어 필라테스 또 한국이 중심이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뭐 예상치 못하게 그 이란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란이 가입을 해서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한국에 와서 6명의 대표가 이란의 현실에 대해서 페이스북 실황으로 방송을 한 거죠. 이 방송의 내용이 좀 쇼킹했어요.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무슬림 국가고요. 무슬림 국가의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보다는 지위적인 부분들이나 사회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제약이 별로 없는데 운동 자체도 여성이 운동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초대해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이제 제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란의 필라테스 협회장이고 이란의 이제 필라테스 단체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지금 비슷할 겁니다. 당시에 갔을 때 이란의 테헤란의 필라테스 센터가 1000군데가 넘었으니까요. 가서 이 사람이 서아시아 필라테스 웨스트 APA 웨스트 아시아 필라테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저희 APA 단체에 귀속되는 날이에요. 귀속되는 날로 가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왼쪽 사진 보면 저기 이제 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강의를 하루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강의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좋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할 얘기들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성별과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까지 좀 추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런 분위기여서 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사진 찍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율법상 외간 남자랑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뭐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하다못해 헬스클럽에 가도 남자가 여자가 운동을 못 해요. 아무래도 이제 히잡 쓰고 다니고 율법상 여러 가지 이제 몸매를 보이는 요가나 이런 다른 운동 이런 부분들은 율법상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이 나라에서 여성이 운동을 대놓고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을 이제 계기가 된 운동이 아마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필라테스는 단순한 건강관리요법의 운동이 아니고 본인들의 주권이 생긴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대한 아시아 협회장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박물관을 가가지고 저를 이제 소개를 해요. 지나가는 이제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시아 협회 회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뭐 90도로 구부려서 숙여서 폴더 인사를 할 정도로 저희 엄마도 해요. 뭐 저희 아이들도 시킬 거예요. 전 필라테스 너무 사랑해요. 막 해서 이 뭐 여러 단체 뭐 연예인들부터 그냥 유명한 단체들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뭐 태권도, 뭐 다이어트 협회장, 태권도 협회장, 뭐 해서 상패도 많이 무슨 상패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리둥절했었죠. 그리고 이 나라는 또 필라테스를 올림픽 위원회가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스포츠 강국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그 올림픽 위원장이에요. 올림픽 회관이고 회관의 공식 그 석상에서 저희가
한국의 현실과 한국의 필라테스 문화의 정착의 배경과 한국의 여성들이 필라테스를 어떤 식으로 애용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고, 향후 이란에서 어떠한 사례로 필라테스가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될지 기준에 대해 설명도 하고 나눴던 시간이고, 여기서도 제가 또 상패도 받고 물건 주문도 올림픽위원회가 국가에서 저희한테 주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심에 케어 필라테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아시아 필라테스 연맹 설립 총회를 할 때 이란이 와서 또 이 부분들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분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사업 부분을 진행한 미디어 사업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육 들어오기 전이니까 굳이 지금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디어 사업 부분을 4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공식 런칭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이제 교육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실 수 있고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계획은 일단 올해 계획은 전체적으로 아카데미의 교육을 많이 늘리고, 교육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많이 이루어서 꼭 반드시 필라테스 강사가 필라테스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해오셨던 일과의 관계된 부분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연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구 제작 받는 새로운 기구, 그런 기구들을 좀 더 우리 회원들이 더 딜러로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레슨과 고객 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 부분의 하나의 스텝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기반을 만들고, 저희가 아시아 지역의 필라테스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개념은 이래요. 아시아의 5개국 정도 10개국 이상의 나라에 저희 지부와 브랜치의 센터가 있다면, 협력 센터와 네트워크 센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외 이제 연수 과정이 있고 취업 과정이 있어요. 해외 연수 과정은 뭐 미주 지역이나 호주 지역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저희가 연계된 센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 인턴십을 하게 한 다음에 그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쪽에서 취업 비자를 연계해서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나라에 최소한 1년 정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1년, 뭐 두바이에서 1년, 뭐 몽골,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4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강사를 로테이션식으로 저희가 내보내서, 보통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교육만 해외 브랜치에서 그야말로 교육 사업만 하죠. 그래서 해외 나가는 사람들은 교육 마스터들만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질의 선생님들, 미래지향적인 선생님들을 충분히 해외 시장에 보급하겠다. 그러면 언어가 문제일 텐데 그 나라에도 다 한국 교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권도도 나가면 한국어로 하잖아요. 물론 필라테스를 한국말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필라테스를 영어로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공통어에 해당되는 영어로 한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교민들은 당연히 또 한국말로 하시면 되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가 지금 한국 교민들을 위한 필라테스 센터가 꽤 많이 있고, 저희 케어 필라테스 출신들도 가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필라테스 글로벌 강사를 위한 활동을 위한 영어 필라테스 모듈 1, 영어 필라테스 과정은 뭐 예를 들어 마시고 내쉬고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필라테스에 대한 설명,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듈 1, 고객 관리죠. 고객 응대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레슨도 설명해야 되고, 실제 레슨 이전에 사전, 사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듈 1, 2, 그리고 마지막이 필라테스 레슨과 관계된 영어의 구사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과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로 이제 수료를 했을 때 합당한 과정을 이수했을 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되겠죠. 컨벤션은 당연히 이제 피아 컨벤션부터 다양하게 세미 피아라고 또 있어요. 세미 피아가 해외 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강사와 케어 필라테스 강사가 주축이 되어 있고, 케어 필라테스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필라테스 피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피아라고 있어요. 그 부분들. 그래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국에서 지금 지원하신 동기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다. 강사가 되는 길은 다양한 루트로 개인한테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센터에 가서 뭐 그냥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점점 더 공신화돼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리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가치로 자기를 시험해 가면서 겪는 그런 자격이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인데 타단초의 비교로 제가 어떤 도표를 놓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취업률이 얼마 이거보다는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17년 이상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많은 소개가 있고 광고를 보고 오는 것보다 누군가는 케어를 가라라고 해서 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런 저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전 자체는 우리는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케어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라는 매체를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을 전개할 수 있는 멀티 비즈니스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하신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 이제 그 해부학 과정에 대해서 필요 숙지 사항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히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기본적인 동작이나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적어도 해부학 전날 24시간 전에만 지원하셨어도 가능한 숙지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지원하신 부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해부학에 참여해서 저랑 만나서 7시간의 교육이지만 아주 집중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해부학 교육은 교육의 학문적 부분으로 더 집중한다라는 취지하에 지금 이제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고 이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또 시간에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어 필라테스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은 없어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려주시고 좀 더 또 집중된 케어 필라테스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뭐 한 번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두세 번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만나는 장소에서 좀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